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중류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좀 고급 술이라고 하죠. 자, 브랜디. 자, 포도를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류주 중에서 이번에는 브랜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디. 자, 브랜디는요. 자, 일단 영어지만 원래 네덜란드어로 브랜데 웨인이 자, 태우거나 중요한 와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브랜드 웨인으로 전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이 프랑스어가 되고, 뭐 이제 영어가 되고, 뭐 이제 하면서, 자, 프랑스어로 이제 브랜드 빈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화돼서 브랜드라고 부르게 됐고요. 자, 프랑스, 브랜드를 프랑스에서는 오드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워터 오브 라이프, 워터 오브 라이프. 뭐라 그랬어? 생명의 물. 위스키 생명의 물이라 그랬죠? 얘도 생명의 물이라고 한다 그랬어. 누가 꾼들이.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브런트웨인이라고 한다. 자, 좁은 의미의 브랜디는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좁은 의미의 브랜디는 포도를 증류해서 중요한 술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의 브랜디는 모든 과실료의 발효액을 증류한 알코올 성분이 강한 술을 총칭한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포도를 증류한 건데, 그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과일을 이제 발효주를 만들어서 이제 증류한 술을 브랜디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 외에 다른 과실을 이제 원료로 브랜디를 만들 때는 그 앞에 그 과일의 이름을 붙여줘요. 자, 우리가 그냥 브랜디 그러면 포도를 증류해서 만든 거고, 자, 체리 브랜디 그러면 체리, 그리고 애플리코 브랜디 그러면 살구, 이런 식으로. 애플 브랜디 그러면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와인을 먼저 만든다 그랬죠. 자, 과일로 와인을 만들면, 자, 와인 한 8병을 증류해야지 한 병의 브랜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증류된 브랜디는 오크통. 자, 오크통 또 나왔죠. 오크통 뭐예요? 참나무통. 와인도 숙성하고, 위스키도 숙성하고, 브랜디도 숙성하고, 오크통이 아주 두루두루 잘 쓰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 참나무가 많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참나무가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그래서 오크통을 사용을 하고, 참나무통에다가 발효를 하면, 이제 막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증류된 브랜디를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해서 짙은 갈색으로 이제 숙성을 하면 짙은 갈색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사실 브랜디는 와인의 품질이 좋지 못한 곳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와인 업자들이 와인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와인을 이제 증류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맛의 브랜디가 탄생을 했죠. 자, 우리도 왜 김치 되게 맛없는 김치도 다 볶거나 하면 맛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지역이 이제 꼬냑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게 꼬냑.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의 브랜디를 우리가 꼬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지역이 알마냑이에요. 알마냑 지방에서 생산된 게 알마냑이다. 그리고 그 외 지방에서 생산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브랜디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브랜디가 생산되는 꼬냑. 자, 이 꼬냑이라는 이 상품에는 꼬냑을 이제 생산하는 이 상품은 꼬냑 브랜드는 뭐가 있냐? 자, 꼬냑의 5대 상품, 그래서 5대 브랜드가 있어요. 헤네시 들어봤어요? 헤네시? 레니 마르땡, 까뮤, 그리고 마르텔, 그리고 꾸르부아제. 이런 애들이 이제 꼬냑의 5대 상품이다. 헤네시, 레미 마르땡, 까뮤, 마르텔, 꾸르부아제. 자, 시험에는요, 이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 꼬냑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마냑을 좀 섞어서 시험 문제에 내는데 가장 많이 섞이는 게 얘예요. 샤보. 샤보가 가장 많이 섞이죠. 그래서 알마냑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샤보라든지 마리약이라든지 마르키드 브리락. 이라는 것들인데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하도 이제 샤보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샤보랑 섞어서 많이 나오니까. 자, 헤네시사에서는 1865년 이제 브랜디 등급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제 브랜디 등급 얘기하기 전에 자,
요 용어들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핀 샹파뉴. 이거 뭐예요? 샹파뉴지 막 샴페인 나는 데 아니에요. 자, 그랑드 샹파뉴 지역의 와인 증류액을 50% 이상 함유한 꼬냑을 우리가 핀 샹파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핀 샹파뉴. 샹파뉴 지방의 와인 증류액이 50% 이상 들어간 꼬냑을 핀 샹파뉴라고 하고, 자, 슬리보비츠는 헝가리 및 발칸 제국의 살구 브랜디를 말해요. 펌 브랜디, 플럼이라고 하죠. 플럼, 살구 브랜디를 이제 슬리보비츠, 헝가리와 발칸 제국 살구 브랜디다. 자, 서양 살구를 이제 원료로 해서 만든 술이며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국민의 국민주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루이 13세, 헤네시 엑소, 레미 마르땡, 레미 마르땡, 엑소, VSOP 이렇게 나오는데, 교수님 왜 얘는 똑같은 레미 마르땡인데 뭐 뒤에 붙는 게 달라요?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해줄 거예요. 이게 숙성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엑소니, VSOP니, 나폴레옹이니 이런 거. 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생산하는 사과 브랜디가 아주 유명해요. 예, 진짜 유명해요. 깔바도스라고요. 깔바도스. 너무너무 유명해서 콧대 높으니까 막 깔보겠지. 그래서 깔바도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깔바도스라고 써 있어요. 깔바도스는 무슨 브랜디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사과 브랜디다. 자, 그 외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와인을 생산하고 남은 포도 찌꺼기로 생산하는 증류주가 있어.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이 증류주를 그라빠라고 불러요. 그라빠. 그라빠는 병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라빠는 입으로 불어 만든 유리병에 담겨져 생산되는데 병 안쪽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인기가 되게 좋아요. 식사 후에 커피와 함께 즐겨 마시는 브랜디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예, 브랜디를 만든 포도 찌꺼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름 그라빠인데 이 병 모양 보세요. 이 입으로 불어서 막 안에 포도 모양도 만들고 과일 모양도 만들고 뭐 다양한 모양을 넣어서 이 그라빠를 넣어서 만드는데 병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왜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도 우리가 만만하게 고를 수 있는 술들이 별로 없잖아요. 좀 소장 가치가, 병이 좀 소장 가치가 있으면서 만만하게 고를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얘가 한 10,000원, 20,000원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술병 뭐 맛보다는 사실 술병 모양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오시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브랜디의 제조 방법을 보시면 일단 와인을 제조해요. 그리고 3번의 증류를 하죠. 단식 증류기로. 단식 증류기, 복식 증류기, 우리 그 증류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자, 단식 증류기로 3번 증류를 하고, 그리고 숙성은 오크통에 하고, 그리고 혼합, 자, 블렌딩을 해서 이제 병입을 한다. 와인도 이제 여러 품종의 와인을 서로 섞어서 만든다고 했죠. 특히 프랑스 지방의 농장에서 많이 그런다고 했는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 브랜디도 이제 그 몇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 자, 증류한 브랜디를 이제 일단은 열탕 소독한 오크통에 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탕 소독이라는 건 이제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크통에 담고 여기에 이제 화이트 와인을 부어서 유해 물질을 좀 제거하죠. 그리고 또 화이트 와인 향기가 그 오크통에 이렇게 뵐 거 아니에요. 맛있는 향기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와인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브랜디를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죠. 자,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해서 이제 생산하지만 포도 종류는 이제 허가된 종류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폴 블랑슈라는 포도 품종, 그리고 생떼밀리옹이라는 포도 품종, 그리고 콜롬바드라는 포도 품종을 주로 사용을 한다. 자, 이는 9월에서 10월 하순에 걸쳐서 수확하여 곧바로 브랜디 원료가 되어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신맛이 강해서 와인으로서 맛은 아주 나쁘지만 신맛이 고급 브랜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디를 만든다. 자, 브랜디의 등급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거는 숙성 기간을 얘기해요. 자, 숙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브랜디는 품질이 좋아져요. 우리 위스키는 한 25년 이상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브랜디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자, 브랜디의 경우는 품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호로 표시하는 관습이 있다. 자, 꼬냑의 처음 별도의 기호를 사용한 것은 1865년 헤네시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브랜드의 등급 표시는 제조사마다 등급별 숙성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숙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게 몇 년 동안 숙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등급보다는 이 등급이 높은 거, 이 등급보다는 이 등급이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낮은 등급이 스타 등급인데요.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왔을 때 깜짝 놀래요. 한국은 되게 고급 술들이 슈퍼마켓에서도 막 파는구나, 막 이제 이럴 정도로. 우리는 이제 스타 등급 거의 들어오지도 않아요. VO나 VS 등급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적어도 VSOP급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자, 법적인 숙성 기간을 보면, 법적인 기간은 스타 등급이 2년인데, 유명 메이커에서는 한 5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 VO나 VS는 법적인 기준은 4년인데, 유명 메이커의 숙성 연도는 한 10년 정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헤네시사에서는 한 15년 정도 하죠. 그리고 VSOP급은 법적 기준은 4년인데 유명 메이커에서는 한 10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헤네시사에서는 이거를 VSO라고 따로 해서 15년에서 25년 정도 숙성을 하고요. 나폴레옹급은 6년 정도 숙성을 법적 기준은 6년인데 유명 메이커에서는 한 15년 정도 하고요. 우리 헤네시사에서는 요거를 VSOP라고 해서 25년에서 30년 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엑소는 이제 법적 기간은 6년인데 유명 메이커에서는 한 20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헤네시사에서는 45년 이상 하죠. 자, 엑스트라급은 한 법적 기간은 6년인데 유명 메이커에서는 한 40년 정도 이상 하고요. 그리고 엑스트라급은 우리 그 헤네시사의 엑스트라급은 한 70년 이상. 엄청나죠. 70년, 그러니까 70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 만들어가지고 이때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나죠? 기간이.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자, 스타 등급, 다음에 VO, VS 등급이고, 그리고 VSOP급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VSOP급보다 더 높이, 더 오랫동안 숙성하는 게 나폴레옹급, 나폴레옹급보다 더 오래 숙성하는 게 엑스오급, 엑스오보다 더 오래 숙성하는 게 엑스트라급이다. 자, 보통 나폴레옹급이 한 VSOP급이 한 15년, 25년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하고요. 나폴레옹급은 한 25년 정도, 25년에서 30년 한 이 정도 숙성을 하고, 자, XO급은 일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년, 그쵸, 30년 이상 숙성을 하는 것 같아요. 30년 이상 숙성을 하고 3, 40년 정도 숙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엑스트라급은 여기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한 50년 정도 숙성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갈수록 가격이 있어요. 같은 메이커다 하더라도. 자, 요거 이니셜 머리 글자 뭐 VO, VS, 뭐 XO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요거의 머리 글자의 의미 요것도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V는 베리, 매우라는 뜻이고요. S는 스페셜 아니면 슈페리어, 뛰어나다는 뜻이고, O는 올드, 그리고 P는 텔레, 순수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X는 엑스트라, 각별히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인지 이거를 잘 받으시기 바래요. 자, 브랜디를 맛있게 마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브랜디 클래스가 있어요. 브랜디 스니프터라고 하는데 1온스 한 30ml 정도 따라서 손가락 사이에 글라스 다리를 이제 끼우듯이 들어서 손바닥으로 감싸주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바닥에 체온이 글라스를 데워서 올라오는 향을 맡으면서 마시면 된다. 향을 오래 보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잎가 좁은 둥근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글라스를 사용한다. 자, 브랜디는 주로 식후주로 마시는데 시가를 태우는 사람들이 시가 끝에 꼬냑을 적셔서 시가의 향과 함께 꼬냑의 향을 느끼면서 즐기기도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급 브랜디로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꼬냑이나 알마냑인데 거의 꼬냑 지방, 알마냑 지방 맞죠. 자, 적어도 손으로 데워 마시는 정도의 이제 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VSOP급 1등급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등급 밑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디 마시는 법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요, 좀 요거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브랜디 마시는 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와인 마실 때는 이제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마신다 그랬죠? 와인잔은 이렇게 목줄기 부분, 스템 부분을 이렇게 잡고 마신다 그랬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서 와인의 이제 종주국에서는 뭐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맘대로 마시죠. 사실 종주국에서는 오히려 더 어떻게 마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소주잔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 별로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원래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손의 온도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서 마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브랜디잔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끝이 온폭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죠. 따라서 한 끼를 마시면서 조금씩 드시는데 자, 우리 나중에 배우실 지거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거. 자, 지거의 윗부분이 1온스 한 30ml 정도 되는데 자, 여기다 따라 볼게요. 따르면 한 요 정도. 애기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애기게 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끝에서부터 일자 되는 요 정도 따라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하면서 조금씩 원샷 하는 거 아니고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디는 드시는 거다. 자, 이제 브랜디 어떻게 드시는지 잘 이제 알게 되셨죠? 자, 그러면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브랜디는 이제 원래 와인을 태우거나 증류한 자, 태운 와인이나 이제 증류한 와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오드비라고 해서 워터 오브 라이프, 자,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좁은 의미의 브랜디는 포도를 발효해서 증류한 술이고, 넓은 의미의 브랜디는 모든 과실류의 발효액을 증류한 알코올 성분이 강한 술을 총칭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랜디라고 하면 포도를 증류한 거.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다른 과일들을 사용하면 그 앞에 그 과일 이름이 붙는다 그랬죠? 체리 브랜디, 애플리코 브랜디, 뭐, 애플 브랜디, 이런 식으로. 보통 8병의 와인을 증류하면 한 병의 브랜디를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오크통에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하면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크통에다가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요 위스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좀 증발해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마셨다라고 생각하냐면 천사들이 마셨다라고 이제 생산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 부분은 이제 다시 채워서 다시 이제 다른 그 오크통에다가 다시 넣어서 채워서 또 이제 숙성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숙성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숙성하니까 이렇게 오크통을 바꿔서 숙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브랜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프랑스의 꼬냑 지방이라고 했죠. 네, 두 번째로 유명한 지역 알마냥 지방. 그 밖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런 브랜디는 그냥 일반적인 브랜디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꼬냑의 5대 상품 헤네시, 레니 마르땡, 까뮤, 마르텔, 꾸르부아제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까뮤 VSOP급 까뮤 한 55,000원, 6만원 정도 하는 요 세트가 가장 명절 때 많이 나가는 곤약 제품 중에 하나죠. 자, 알마약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에는 이제 샤보, 마리아, 마르키, 브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샤보 꼭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핀 샹파뉴는 뭐예요?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와인 증류액을 50% 이상 하면 꼬냑을 핀 샹파뉴라고 하고, 슬리보비츠는 헝가리 및 발칸 제국의 살구 브랜디. 얘를 이제 슬리보비츠라고 한다. 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사과 브랜디 있다 그랬죠? 이름은 깔바도스. 콧대 높아서 막 깔보면서. 자, 깔바도스라고 했고요. 자, 이탈리아에서 포도 찌꺼기를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주 그라빠. 병이 아주 예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브랜디 제조 방법은 와인을 제조해서 3번의 단식 증류기로 증류를 하고 오크통에 숙성을 해서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병이 판다. 자, 증류한 브랜디를 열탕 소독하고 오크통에 자, 화이트 와인을 부어서 이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와인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브랜디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브랜디를 만드는 포도 품종이 있다 그랬죠? 네, 폴
블랑슈, 그리고 생떼밀리옹, 그리고 콜롬바드 이런 종을 주로 사용한다. 이건 포도 품종이에요. 자, 그리고 신맛이 이 와인은 신맛이 너무 강하면 별로 안 좋은 와인이지만 이런 신맛이 고급 브랜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브랜디 등급 매우 중요해요. 우리 위스키는 그냥 몇 년간을 숙성을 했다 딱 연도가 표시가 되지만 브랜디는 특유의 등급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 시작한 회사는 헤네시사가 시작을 했고, 자, 등급은 스타 등급부터 있는데, 자, 스타, VO, VS,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등급부터, 자, VS OP급, 나폴레옹급, XO급, 엑스트라급이 있고요. 연도는 VS OP급이 이제 보통 한 10년 이상, 나폴레옹급이 15년 이상, XO는 나폴레옹급이 뭐 15년 이상, 20년, 4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유명 메이커에서는 그 회사마다 더 오랫동안 숙성을 한다. 자, 요 이니셜. 자, V는 베리, 매우고요. S는 스페셜이나 슈피리어. O는 올드, 자, 오래된. 자, P는 펠렛. 자, 그리고 이제 X는 엑스트라. 각별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브랜디 맛있게 마시는 법. 자, 브랜디 글라스인 브랜디 스니프터 장에다가 1온스 이만큼 따르시고, 그리고 손으로 데워가면서 향기 맡으면서 조금씩 드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향기를 맡으려면 적어도 VSOP급 이상은 드셔야 된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되게 고급 양주라고 이야기하는 브랜디, 브랜디, 뭐 꼬냑, 알마냑을 이제 포함한 브랜디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